함께하는 영민한 뉴스. 네, 난리통에도 학교는 열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커피 한 잔씩 맛있게 마시고 계신가요? 자, 커피보다 더 정신을 맑게 해주는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저는 따밖에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따 마셨는데 네. 역시 더라고요. 얼죽아라는 말이 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얼어 죽도록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더주가로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더위에 쪄 죽어도 영민한 뉴스 를 꼭 만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신조어네요. 네, 이상한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조금 분위기 부드럽게 풀었는데 만나야 할 뉴스가 무거워서 그렇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간의 재판 경험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지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선 신망 있는 법관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이고요.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로 서울 남부지법 원장, 대전 고법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과 친소관계 이런 게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저희가 앞서 들려드렸습니다만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하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찾았다가 지명 소감과 포부 밝혔는데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서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회 청문 과정 또 인준 동의 절차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 넘은 말이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했는데 네. 친한 친구의 친구다. 라고 답했습니다. 친구의 친구.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에 재학하던 사람 중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몇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국무위원 변동이 있습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방 후보자는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부가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방 후보자의 후임이 또 지명이 됐겠죠. 네.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는데요. 방 실장은 임명 소감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간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왔는데요.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에 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 또 수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황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황당한 얘기죠 라고 답했는데요.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정당한 청구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 입건이 황당한 건지 네. 그리고 핵심 피해자인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이 좀 파행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따 2부에 홍석준, 박상혁 두 여야 의원과 함께 이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희초 연필 사건, 이 서희초등학교 관련된 학폭 사건의 한 부분인데 가해 학생 학부모가 어떤 분들인지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게 바로 이 연필 사건이었는데요. 가해 학생 부모 직업이 드러났습니다. 네. 갑질 의혹 당사자인 가해 학생 어머니가 현직 경찰 그리고 가해 학생 아버지가 검찰 수사관으로 밝혀진 네. 건데요. 가해 학생 어머니인 경찰관은 이 연필 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2차례 교사와 통화했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학교를 방문해서 교사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예, 유족 측이 입장을 내놨나요? 유족 측 변호사는 이 가해 학생의 모친이 자신이 경찰임을 넌지시 간접적으로 알리는 업무용 메신저를 발송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수사 중임에도 경찰이 서둘러 혐의 없음이라고 발표한 게 너무나 의아했고 이 사건의 진상이 묻히지 않도록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이 엄마의 직업이 경찰이다라고 알려지면서 네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거나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은 고위직이 아닌데다가 직접 수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외압은 불가능하다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가해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가 검찰 수사 또 경찰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랄까요? 그 배나무 밑에서 갓근도 고쳐내지 말아야 될 만한 네, 그런 주의는 말이 필요해 있죠. 보입니다. 네, 자 감염병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코로나19 다음 달부터 하향 조정된다 말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네. 이 감염병은 총 1급에서 4급까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4급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떨어졌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서 등급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독감하고 이제 코로나19가 비슷해진다 이 말인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3년 7개월가량 계속 이어지던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 이게 중단됩니다. 네. 그래서 질병청은 대신에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백신 접종 비용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네. 하지만 지영미 청장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 항원 검사비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 위에서 선별 진료소 운영도 당분간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외에도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는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했고요. 네.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면역이 약한 분들은 독감도 위험하거든요. 코로나19 그렇죠. 여전히 위험할 텐데요. 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일부 유지됩니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여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자,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강한 분들도요. 좀 감기기 있거나 몸이 안 좋다 싶으시면 마스크 끼고요. 우리 사회 전체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방위 훈련 오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그러니까 민방공 훈련이 오늘 실시됩니다. 네. 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기 위한 훈련인데요. 네. 지금이 1시 12분인데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네.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그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에서 내리더라도 역사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네. 오후 2시 15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그때는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난 2시 20분 경보 해제 때는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도 2시부터 2시 15분까지는 통제됩니다. 어릴 때 저도 민방공 훈련을 했는데요. 학교에 수업하다가 책상 밑으로 내려가서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후 20분까지는 2시 20분까지는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6년 만에 실시되는데요. 여러 가지 또 내외 안보 상황까지 고려된 부분입니다. 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